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늘 당무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 제목이 해당 행위에 대한 대책 논의입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징계 카드를 꺼내들 태세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신당을 만들겠다고 맞서고 있고요. 이 지레한 싸움 국민들은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지. 어제였죠?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신당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제가 지리한 싸움이라고 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분당은 이미 정해진 수순 같은데 그 이른바 합의이혼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시는 걸까요? 뉴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예, 지리한 싸움이 아마 12월부터 1월쯤까지 지속되고 있고요. 합의이혼이나 말이 뭐 적절치 않은데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이르러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합의이혼 대신 아름다운 이별. 그 말이 조금 더 좋게 들리긴 합니다만 글쎄요, 그게 쉽지가 않네요, 정말. 그런데 의원님 이제 가칭이죠. 개혁신당에 참여하시겠다라고 밝히셨는데 근데 신당 만들겠다는 분들이 국민의당 당적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당을 새로 만들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무조건 신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예. 1차적인 목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합당을 반대하는 하고 있어서 전당대회를 저지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전당대회 진행으로 인해서 합당이 강행될 경우에 대비해서 창당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이라도 합당을 중단한다면은 창당 작업 당장 그만둘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일단 국민의당 바른정당 두 대표는 통합을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적절치 않죠. 왜 그러냐면은 합당이라는 것은 안철수, 유승민 두 개인의 합당이 아니라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당이기 때문에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를 거쳐야지 합당 여부 확정되는 것인데 알려지다시피 2월 4일째 전당대회가 있는데 전당대회가 되기 전에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가 합당 선언을 한다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도 어긋난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바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당무회 소집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2월 4일 전당대회 여기서 이상돈 의원이 통합 의결 선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대를 하고 계시니까 아마 이상돈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을 정지하는 논의 이런 것들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언론상에 나온 걸 보면은 해당 행위자라고 해서 여러 명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먼저 전당대회 의장 이상돈 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포함된다 한다면은 그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박지원 최고위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 역시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현재 언급되는 분들이 징계를 받아야 될 정도의 문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국민의당과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당 대표다라고 맞서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가칭 개혁신당 물론 이제 창당이 우선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쪽에 참여하시는 의원분들은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쭤보는 이유가 안철수 대표는 이 실제로 신당 창당 함께할 의원들의 10명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곧 그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창당 준비위원회 발기위원회가 할 텐데, 현재로 본다면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8분 정도, 그러니까 지역 의원만 하더라도 15명 정도 돼서, 창당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창당에 이르게 되면은, 현재 중도파나 중재파 입장에서 와 있는 한 8분에서 10분 정도의 분들 중에서도, 마음을 결정하셔서 저희 개혁신당에 참여하실 분들은 여러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대표와 이 숫자나 규모에서도 차이가 확실히 있으시군요. 자, 근데 이 의원님 아무래도 지역구가 전남 여수시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개혁신당을 동참하는 데는 지역 민심 그리고 나가서 호남 민심을 좀 들으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역 민심, 호남 민심도 뭐 정치인으로서 뭐 관가할 수 없는 내용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 4.13 총선 때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의 새정치로서 국민의 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국민의당은 중도 개혁을 표방을 했는데 이번에 안철수, 유승민 대표의 합당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은 이제 보수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전혀 정체성이 다른 정당으로 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저희 지역구 의원들 그리고 호남 민심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이용주 의원 지금 국회 법사위 소속이시고 또 검찰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어제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이죠. 이상득 전 의원 사무실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뭘 지금 보고 있는 걸까요, 검찰이? 그렇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라는 것도 있지만 뭐 전에 국회의원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전 의원의 집과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돈은 갔다는 재반의 증거들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국정원 측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검찰 얘기는 아니지만 의원님은 거의 돈이 간 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계신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상득 전 의원이 받았다는 그 억대의 돈 어디 있었을까요? 혹시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까? 뭐 현재 뭐 특별하게 용도에 대해서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상득 전 의원을 통해서 그 돈이 이명박 대통령에 갔다는지 그런 말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예. 지금 보면은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서 측근들 여러 명이 지금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정원에 특활비 자체가 전달된 것 자체로 문제인 것이지 용도에 어떤 부분에 썼는지까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아직 수사가 세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디까지 누구에게 갔는지가 우선 밝혀져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거 결국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수사하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과연 닿을 것이냐. 이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또 혹은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뭐 수사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특활비 수사가 처음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눠서 수사했던 건 아닙니다. 네. 단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특활비 문제가 나왔고 특활비 문제를 따라가다 보니까 MB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이것은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직접적 일부러 겨냥해서 한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네. 하지만은 그 사안 자체만으로 본다든지 오고 간 금액의 액수로 본다면은 이것만으로도 직접적으로 구속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에는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 뭐 이게 어쨌든 한 사람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또 이전 대통령까지 구속을 검찰이 시도한다. 꽤 큰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그렇긴 합니다. 저희가 뭐 검찰에 있었지만은 만약에 특활비 이 수사만 가지고는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네. 특활비 이외에도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점들이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스 부분이라든지 블랙리스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수사한 이후에 한 번에 신병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특활비 수사가 종료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일각에서는 그럴 거면 DJ 노무현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렇습니다. 뭐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수사를 하던 중에 그런 단서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됐다는 의혹, 단서가 나온다면 해야겠죠. 예. 하지만은 단순히 DJ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특활비 문제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추측, 의혹만 가지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에 들어가고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칙적인 어떤 입장을 좀 밝혀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